단종 때 사람이야. 이생규장전에서도 단종과 함께 단종을 위해서 복위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더라 얘들아? 사익신. 그치? 그래서 성상도는 이러면 사익신 중에 한 명이에요. 사익신 중에 한 명이다. 자, 해석을 해볼게. 여러분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는 백이숙제 형제를 얘기를 해. 그래서 백이숙제를 원망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완전 여러분 어떤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사실 빈칸은 안 넣었지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표현을 쓴 거예요. 고사를 인용해서 여러분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도 쓰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원래 백이숙제는 작품에 쓰이면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청렴결백 무조건 여러분 지조절개 완전 여러분 예찬의 대상이거든. 그런데 여기선 예찬이 아니라 원망한다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막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일반적인 생각 이러면 일반적 생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 통념. 그치. 그래서 여러분 통념에서 일반적인 생각에서 여러분 일반적 생각을 미안해 생각을 뒤집기. 그래서 발상을 여러분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발상의 전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발상의 전환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왜 얘들아 백이숙제를 원망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줄여 죽은들. 여러분 줄이다가 무슨 뜻이야? 줄이다. 굶주리다. 배고프다. 이러면 근데 굶다는 밥을 안 먹는 걸 얘기하고 줄이다는 배가 너무 고프면 여러분 여기 위가 아픈 거 혹시 아세요? 그렇게까지 굶어본 적이 없어요 얘들아. 자 여러분 여기가 위가 너무 아플 정도로 여러분 지금 배가 막 이렇게 막 웅크려질 정도로 아픈 상태를 줄이다라고 해. 그러면 여러분 줄여서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채미 고사리를 꺾어 먹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 채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가 채미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답이 정해졌으니까 무슨 표현법을 쓰는 거야? 서리법을 쓰는 거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러면 여기서 화자는 무슨 표현법을 쓰고 있냐면 이러면 백이숙제가 이러면 주나라 무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싫어서 채미를 했다라는 고사리 캐먹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러면 화자는 비록 후세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누구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먹고 자빠졌니?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누구 땅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왜 먹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주나라 무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이 사람의 난 땅에서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니? 굶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굶을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굶을 자신이 있어요. 근데 백이숙제는 여러분 청렴결백을 나타내주는 사람이지만 근데 여러분 자기는 굶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굶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이걸 얘기를 해. 이 사람보다. 이런 보다가 무슨 표현법이야? 비교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비교도 쓰고 아까 위에도 썼지만 고사 인용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걸 통해서 화자는 자신의 지조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보세요. 고사를 인용한 의도는 여러분 어떤 거의 대명사인 이제를 지조절개 그렇지 지조절개의 대명사인 이제를 오히려 여러분 비판하고 비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비교해서 자신의 절의를 여러분 절이가 뭐야? 절이가 뭐야? 절이? 절개에 대한 의지. 여러분 절개에 대한 의지를 절이라고 해. 이 의지를 더 강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뭐에서 벗어난 거라고 이거를? 통념, 그렇지? 그러면 통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발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되게 또 두드러지는 표현법을 썼어. 선생님이랑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게 4개, 4개?
이러면 누구 있어 얘들아? 밑줄 그어놓은 거. 수양산, 채미, 푸세의 것인들 그 뒷다에. 그치?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표현된 애들은 모두 다 해석을 두 가지씩 해야 돼요. 중의법을 나타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중의법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우선은 여러분 수양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백이숙제가 실제 절이를 지켰던 여러분 공간 이름이에요. 근데 수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랑 이름이 똑같냐면 수양대군이랑 똑같네. 여러분 수양대군은 누구의 대군 시절의 이름이었지? 세조. 그치? 그래서 세조의 이름이랑 똑같은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채미는 고사리 캐먹기라는 뜻이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수양대군이 여러분 녹봉을 주는 거야. 녹봉. 여러분 녹봉이 뭐야? 녹봉? 월급. 그렇지. 월급을 주면 월급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단종 편에 선 게 아니라 얘들아 누구 편에 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세조 편에 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세조 편에 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세조 편에 산 사람들의 청렴결백은 보잘것없더라.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작품인 거예요. 자, 이런 푸세의 것은 이런 고사리, 보잘것없는 거, 고사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얘는 그러면 이렇게 수양대군으로 해석하면 두 글자로 녹봉. 그치? 녹봉을 얘기한다. 자, 누구 땅에서 태어났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누구 땅이라는 건 여러분 주나라 무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수양산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거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고려한다면 누가 다스리는? 세조. 근데 여러분 주어 달라서 세조하고 수양대군이라고 볼게요. 세조와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나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 이렇게 중의법하고 고사인용하고 여러분 비교 이 방식을 가지고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난소공을 가세요. 여러분